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팰리세이드 파크 방문은 큰 기대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BYOB 허용 규정 시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플로싱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의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가 까다로운 파크 규정 완화를 탄원했습니다. 최근 전력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를 찾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주지사의 한인타운 방문에 뉴저지 한인사회가 큰 기대를 했지만 방문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타운을 방문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한인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크리스티 주지사를 반기기 위해 모인 지역 주민들은 다소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도착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20분간 한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모임을 가진 뒤 몇몇 주변 상가들을 돌아보며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오후 1시쯤 펠팍을 떠났습니다. 한인사회 방문이란 명목 아래 펠팍을 방문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한인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자회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취소하고 자신의 재선을 위한 유세만 하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크리스티 주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한인들은 환영을 하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더 앉아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기를 바랬지만은 그러한 순서가 생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서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 참여했던 비영리 한인단체들의 명단이 크리스티 주지사 선거를 공식 지지한다고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라 특정 후보의 공식 지지를 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지지자 명단에 올라 있어 난감해하며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기획한 버겐 한인공화당위원회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인사회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불가피하게 취소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이 Q&A에 대한 아쉬움 메시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추석 페스티벌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셨을 때는 이제 퍼블릭을 마주하시는 시간이 definitely 이루어질 겁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한인사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방문이었다는 평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BYOB 허용 규정 시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규정이 바뀌면 현행 자정에서 주중은 새벽 2시로 주말엔 새벽 3시로 연장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없는 식당 내 손님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규정.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규정은 타운 내 요식업 주류 규정에 묶여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자정까지만 주류 반입이 허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류 판매 라이센스 없이 BYOB만 시행하고 있던 한인 식당들과 노래방, 술집들은 자정이 넘으면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로의 손님 이탈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BYOB 허용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연장됩니다. 이번 8월 달 셋째 주 시의원 미팅 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목요일까지는 2시까지 그리고 금토는 3시까지 이렇게 지금 법안을 지금 상정했거든요.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노래방, 술집 등 요식업체는 모두 70여 곳.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16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허가증 발매수에 제한이 없는 BYOB와 이번 허용시간 연장 계획에 많은 한인 업소들은 타운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12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여지껏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한인들이 팔팍을 방문하고
이 문제가 좀 빨리 통과가 돼가지고 이 타운이 비즈니스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일 시의회 정기 미팅에서 다뤄질 팰리세이즈 팍 BYOB 허용 시간 연장 규정이 받아질 경우 주중은 새벽 2시까지, 주말은 새벽 3시까지 주류 반입이 허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벌스테이어의 대다수는 관광이나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평균 체류 기한은 3년을 넘지 않아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회 회계감사국이 어제 발표한 오벌스테이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오벌스테이어의 44%는 관광과 방문 비자로 입국했으며 46%는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단 3%만이 사업차 무비자 입국이었고 43%가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는 상용 비자 입국자가 4%, 농업 분야와 비농업 분야 단기 취업 비자가 각 1%씩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올 6월 현재 입국 기록은 있으나 기한 내 출국한 기록이 없는 불일치 입국 기록이 120만 건 이상이었으며 이 중 64%는 공항, 32%는 육로, 4%는 항구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량의 오벌스테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체류 시한을 2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체류 기한은 평균 2.7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오벌스테이어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오벌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대테러 범죄 추적팀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한 오벌스테이어가 32%, 출국한 오벌스테이어가 32%, 나머지 36%는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싱 서민 아파트 마케도니아의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 배포는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 시작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미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며 입주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과 접수 과정을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전개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한인,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한인,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은 김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신청서 제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플로싱 공영주차장 자리에 오는 2014년 3월 완공 예정인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플로싱과 컬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보드 7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50%가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시공무원 5%, 일반 장애인 5%, 청각 장애인 2%,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 7 이외 거주자에게 38%가 배정됩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의 까다로운 퍼크 세탁 장비 규정으로 한인 세탁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협회는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서명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팰리세이즈 팍을 방문한 크리스티 주지사 측에 한인 세탁인 협회는 퍼크 세탁 장비에 대한 허가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전달했습니다. 협회의 이 같은 활동은 환경국의 내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허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한인 세탁업주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새 허가 규정은 4세대 퍼크 세탁 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올해 말까지 허가 코드를 GP12A로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원과 유치원,
학교, 병원, 양로원과 주택 등 이른바 주위 민감시설로부터 50피트 이내에 있는 세탁소는 GP12A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감시설 50피트 이내의 세탁소는 GP12A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에 허가 비용도 4배나 비싼 PCP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협회 측은 민감시설에 주택이 포함되면 GP12A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세탁소 수가 200개 이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3일 협회 골프 대회를 시작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협회는 한 달 만에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지사에게 탄원서와 서명록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 주 상하원 의원실과 환경국 등에도 탄원서와 서명자 명단을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갖고 있는 주민은 약 50만 명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주차 허가증 갱신 시에 의료 기록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갱신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주차량국은 오늘부터 장애인 주차 허가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허가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만 의료 기록을 제출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의사로부터 의료 기록을 발급받아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를 위한 허가증과 차량 번호판의 디자인도 위조 방지와 불법 사용 단속 등을 위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규정이 강화된 것은 장애가 없음에도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갖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라는 조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레이몬드 마르티네즈 교통국장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규정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프로그램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2세들은 언어 장벽이 사라지고 주류 사회와 동화되면서 투표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 아시안보다 한인 2세들의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학력 수준과 투표 참여율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한인 2세 유권자 투표 등록률은 66.7%, 투표 참여율은 55.9%를 기록해 중국인 2세 61.2%와 53.3%는 물론 필리핀 2세 60.9%와 52.5%보다도 각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외 한인사회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미주리 캔자스 시드 대학 사회학과 이수키 교수의 연구 자료를 통한 결과입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주류 사회에 동화되고 언어 장벽이 없어지면서 정치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백인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률은 28.3%였지만 투표 참여율이 66%로 높았던 반면 아시안 전체로는 대졸 학력 이상 비율이 39%로 백인보다 높았지만 투표 참여율은 48.4%로 백인보다 낮았습니다. 한인 역시 대졸 학력 이상자가 49.7%였지만 전체 투표율은 50.3%였고 중국인도 49.2%와 45.5%, 필리핀인도 32%와 50.1% 등이었습니다. 시민권 취득률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과 투표 참여율과의 연관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는 라틴계보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음에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한인의 시민권 취득률은 38.3%로 필리핀인이나 중국인보다 낮았지만 이는 시민권 취득이 투표율 증가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는 FBI 사칭 바이러스 주의보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전력회사 직원을 사칭해 밀린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도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에디슨사 등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회사 직원임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프리페이드 캐시카드를 이용해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신종 수법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체납된 요금을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끊긴다며 연체 금액에 송금을 요구하거나 데비카드 번호를 요구한 뒤에 무단으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8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년층이나 소수의 비즈니스 업주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사는 직원을 사칭한 요금 사기를 받을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름과 소속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원 정보를 확인할 것과 절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 것, 크레딧 카드나 데비카드 번호를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